버려지는 각종 플라스틱류로 과연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건지 그 비밀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다는데 지금 이 보시는 기계가 바로 페트병을 섬유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기계입니다. 기계에만 넣으면 페트병이 섬유로 바뀐다? 분쇄에도 이렇게 단단한 페트병이 어떻게 해?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재생 섬유도 만들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페트병을 활용해 재생 섬유를 만드는 기술. 페트병이 80년대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페트병이 부산물로 생활 쓰레기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파쇄하여 병칩을 만들어서 친환경 섬유인 화이바로 생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개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페트병이 어떻게 해서 섬유로 재탄생할 수 있는 걸까? 가장 먼저 잘게 조각낸 페트병과 폴리에스테르를 기계에 넣어주는데 여기서 배합 과정을 거쳐서 섬유를 만들기 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합 과정을 마치면 또 다른 기계를 거치게 된다는데 아니 끊임없이 뽑혀 나오는 이 까맣고 가느다란 것의 정체는? 페트병 분쇄를 건조를 180도에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30도에서 실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약 230도씨에 육박하는 열기를 지나면 단단했던 플라스틱 조각들은 이렇게 얇은 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단다. 보통 여성용 생리대나 가죽 그리고 이불 솜 이런 쪽에 이제 흰색 계통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하얀 계통의 재생 섬유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데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고. 섬유의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약 4배 정도로 실을 늘려주는 겁니다. 실을 늘리고 건조시키면 솜처럼 하얀 섬유가 완성된다는데 긴 작업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섬유. 정말 페트병이 섬유가 됐다. 이게 이제 페트가 스트레칭을 거쳐서 건조를 거치고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재생 섬유. 이곳에서 매달 300에서 1,200톤의 재생 섬유가 탄생하고 있는데 차량 내외장재, 부직포 생산, 의료용 솜, 이불, 매트리스, 산업재, 카펫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폐플라스틱 1kg을 재활용했을 때 1,000원의 경제이익과 온실가스 1kg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해외에서도 3년 안에 물로 변하는 플라스틱부터 옥수수로 만드는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까지 다양한 플라스틱 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유레카! 촉각은 피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5가지 감각점을 통해 자극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감지하는 통점,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압점, 접촉을 감지하는 촉점, 그리고 피부의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냉점과 온점을 통해 우리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데요. 이 모든 감각을 통틀어 촉각이라고 부릅니다. 촉각은 청각, 시각 등의 다른 감각보다 발달이 빨라 임신초기 태아 때부터 형성됩니다. 자궁 속 태아가 피부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태아가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촉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입 주변에 손이 닿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미 태아는
8주 차에 미세한 피부 감각을 느끼고 12주가 되면 어른이 느끼는 촉각을 모두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태아가 무언가 물고 늘어주는 힘이 있다는 건 바로 피부 감각이 형성됐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주변의 상황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 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청각이 한 10에서 15% 정도, 촉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완성된 감각은 촉감입니다. 왜냐하면 촉감이 없으면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가령 뜨거운 곳이 닿을 때 이걸 모른다. 뭐가 찔렸을 때 이걸 감지하지 못한다.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촉감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완성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리 정보를 인식하고 이에 맞게 반응합니다.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의 진동이 수용기인 달팽이관에 전달되면 우리는 소리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리의 경로가 반드시 공기라는 매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귀의 구조를 살펴보면 귓바퀴에서 수집된 소리는 외이도, 고막으로 전달되고 이소골에서 증폭되어 곧장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수용기인 달팽이관은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모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유모세포는 증폭된 파장을 받아들이고 자극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전기 신호로 변환된 파장이 청신경을 따라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리의 또 다른 경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청각 메커니즘을 구현한 골전도 청음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골전도란 두개골의 진동에 의해 발생한 파장이 고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소골과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골전도의 매질은 공기가 아니라 뼈인 것이죠. 파장은 공기전도에 의한 파장이 있고 골전도에 의한 파장이 있는데, 골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음의 파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옛날에 이제 그 철길에서 길을 대고 들었던 것이 고체가 음파를 전달해서 들었던 것처럼 골전도가 두개골을 이용해서 그 파장이 달팽이관에 들어가가지고 달팽이관에서 그 유모세포가 역할을 해서 청각신호를 바꿔줘가지고 듣게 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의 파장은 외이, 중이, 내이의 과정을 거쳐 청신경을 따라 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반면 골전도의 핵심은 두개골의 진동 시스템입니다. 두개골에서 발생한 진동은 외이를 거치지 않고 곧장 이소골과 달팽이관에 파장을 전달하는데요. 이때 유모세포는 이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이죠.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은 네. 사람을 인식하는데 걸음걸이로 인식을 맞아, 하는 맞아, 장면이 맞아. 있어요. 걸음걸이로. 네, 이렇게 긴 네, 통로가 있는데 네.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은 어. 걸으면서 그 리듬 같은 게 있잖아요. 속도나 리듬이라든지 박자나 곡폭이나 네. 뭐 이런 거를. 그런 걸 인식해가지고 사람을
식별을 하던데 예. 현실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요. 그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지금 적용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행동을 중심으로 한 인식 기술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갖다가 키를 측정해 가지고요. 머리축, 어깨축, 골반축, 무릎축 해가지고 사람마다 걷는 모습이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분류하는데요. 실제로 테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걸음걸이 인식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긴 있습니다.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네, 발전이 기술이네요.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착시는 인간의 뇌의 진화에 따른 특징 때문인데요. 우리 눈에는 어떤 물체가 사라져도 그 물체의 형태와 색이 잠시 남습니다. 정확히는 뇌가 과거의 상을 잠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해석은 개별적 경험에 따라 미래를 예상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 빛의 굴절과 의도적인 눈속임까지 더해지며 착시는 현실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오심을 하는 원인 중 하나도 착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10년 전 미국의 과학자 데이비드 휘트니 박사팀이 테니스 경기 중 오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웃을 선언했을 때 오심 확률이 84%나 됐습니다. 인과 아웃의 오심 비율이 절반가량은 돼야 하는데 아웃일 때 유독 오심이 많았던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연구팀은 심판의 자질 문제가 아닌 인간의 시각적 인식체계의 오차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제 아무리 빛을 빠르게 쫓아가도 결국 전적으로 뇌의 판단에 따라 관찰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망막에 전달된 물질의 상이 시신경을 거쳐 뇌의 감각 피질에 전달되는 데까지의 소요 시간은 약 0.1초.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항상 0.1초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0.1초간의 과거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간은 각자 경험에 따라 미래를 추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테니스 경기의 심판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이 같은 방향으로 더 멀리 갔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안으로 들어서자 무언가 논의하고 있는 두 남자. 봐봐, 지금 현재 그릇이 그렇게 갑자기 각종 건축 자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바닥을 발로 밟는다. 바닥에는 뭘 하신 거예요? 아, 예. 아, 여기 유리 성분을 넣은 바닥 코팅제를 지금 현재 테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 해보는 중입니다. 물처럼 생긴 액체를 바닥에 뿌리더니 붓으로 넓게 펴바르기 시작한다. 예, 확실히 다르죠? 바른 쪽이 더 광택이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 차이는 잘 모르겠다. 아니 근데 갑자기 사인펜을 들더니 바닥에 낙서를 한다? 역시 예상대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낙서. 정말 저도 안 지워지네. 이번엔 액체를 바른 바닥에 낙서를 하는데 휴지를 들고 지우자. 오, 말끔히 사라졌다. 이게 바로 유기실리아라는 코팅제의 주성분이에요. 이게 유리막이 제대로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사인펜도 지워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이 코팅제에 있다는데 물처럼 보이지만 유리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이것이 저희의 기술력이 완성체는 코팅 조성물입니다. 발수라든가 유리 촉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유 오염성이라든가 그다음 생활 스크래치라든가 경도에 해서 강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재 대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공기나 사람의 접촉이 잦은 곳엔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지면 세균, 곰팡이 등이 번식할 수 있어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곳의 코팅제는 뿌리기만 하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유리 촉감으로 단단히 굳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다. 갖고 계신 거 한번 적어보세요. 빨리 적으세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왜요? 아무튼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과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걸까? 장갑을 끼고 비장한 자세로 코팅제를 꺼내 들더니 핸드폰에 뿌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노트북과 안경테까지 이렇게 아무 데나 뿌려도 되는 건가요? 아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핸드폰 액정에 분사! 코팅제의 발사성이 뛰어나 물이 번지지 않고 뭉쳐 쉽게 닦여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니 이번엔 칼? 그렇게 마구 긁어버리면 액정 다 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 칼이 스친 흠집 하나 없이 매끈한 표면. 어떻게 이런 일이? 7H 이상 예, 경도를 갖고 있고요. 여기는 직접 뭐 이렇게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니고요. 마찰 기술을 높여놔 가지고 저희가 그거와 같이 결합시켜서 경도를 높여놨습니다. 유레카! 우리는 사물의 표면, 마찰, 온도 등 재질의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습득합니다. 그리고 과거 동일한 사물을 접촉했을 때의 경험과 비교해 뇌에 저장된 정보가 일치한다면 같은 촉감으로 판단하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촉각 로봇도 이와 같은 원리로 구동됩니다. 사람의 감각점 역할을 촉각 센서가 대신하는데요. 촉각 센서의 표면에는 사람의 지문을 모사한 돌기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돌기가 사물의 표면을 문지르고 이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거칠기와 마찰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플라스틱, 유리, 나무, 섬유 등 재질이 갖는 진동값은 각기 다릅니다. 만약 로봇이 판단한 재질이 나무 조각이라면 측정된 수치만큼의 진동을 디스플레이 화면에 구현할 수 있는데요. 단지 매끈한 유리 화면을 만지는 행위일 뿐이지만 미세하게 울리는 진동만으로도 실제 내가 나무 조각을 만지고 있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피부는 매우 정교하고 촉각을 느끼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구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기술은 진동을 통해 사물과 유사한 느낌을 전달하는 수준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촉각 정보의 수집은 거칠기, 마찰력, 온도, 강도 등 촉각이라는 감각을 표준화하기 위한 확실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유레카! 작가님 요새 음식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딱 먹으려고 하면 망치지 마. 사진 찍을 거야. 이런 상황들이 좀 익숙해졌는데 이 예쁘고 화려한 음식을 더 맛있어 보이고 선명하게 찍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은 구도나 방향에 대해서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라면 일단 먼저 이 갈색 트레이부터 뺐을 것 같아요. 지금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니까 이 화이트 그 쟁반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촬영하실 때 이제 핸드폰은 보통 이렇게 그리드를 켜서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드에서 보통 3분할 지점에다가 중요한 물체를 두고 찍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저라면 지금 여기서는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거 있는 소품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심심한 플레이트를 꾸며줄 것 같아요. 살짝 좀 당겨서 주위에 어울리는 소품이 있다면 적극 활용! 식기나 테이블 세팅이 별로라면 과감히 음식만 클로즈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훨씬 깔끔해졌죠. 오, 완전 깔끔한데요? 꿀팁! 스마트폰 사진의 가장 효율적인 면은 아무래도 사진의 결과를 액정 화면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유레카!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진주는 언제나 값진 보석으로 취급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석이기도 하죠. 석기시대 무덤에선 진주 화석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진주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보석으로 사용된 데는 자연에서 채취될 때부터 완벽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몫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보석과 달리 진주는 암석이 아니고 동물의 생체 부산물이죠.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조개를 자극하면 이를 둘러싸며 진주가 자란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진주, 양식 진주는 이제 핵을 삽입을 하게 되고요. 핵의 크기에 따라서 진주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천연 진주는 보통 이 외부의 이물질이 진주 내로 들어가서 진주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때 이 물질이 진주층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큰 이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천연 진주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물질의 모양에 따라서 나중에 형성되는 진주 모양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주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외투막으로부터 콘키올린이라는 단백질과 탄산칼슘의 층이 수백 겹 이상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진주의 아름다움은 이 구조와 관련이 깊죠. 빛이 진주와 만나 미세한 수백만 개의 틈 속으로 파고들었다 다시 분산되는데 이 때문에 진주는 무지갯빛으로 밝게 빛납니다. 진주는 탄산칼슘, 진주층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요. 이 진주층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여러 겹으로 된 탄산칼슘에 빛이 입사가 되게 되면 일부는 반사를 하게 되고요. 또는 내부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사와 굴절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빛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런 빛의 간섭 현상은 보는 위치마다 다양한 색, 아름다운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형의 아름다움은 오래전부터 칭송받아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진주가 여신이 흘린 눈물이라는 믿음이 전해져 왔고 여성 신성에 대한 원형적 상징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됐습니다. 유레카! 김치 맛을 내는 주인공은 바로 젖산균. 젖산균 없는 김치는 익지도 않을 뿐더러 상큼한 맛도 감칠맛도 내지 못하는데요. 배추와 무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이나 양념 속 설탕이 여러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수많은 미생물이 이를 먹고 자라면서 김치의 발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생물은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사멸되며 염분에 잘 견디는 내염성 세균인 젖산균만 남아 김치를 익히게 되는데요. 20여 종의 김치 젖산균 중에는 김치 맛을 떨어뜨리는 종류와 감칠맛을 높여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숙성 온도. 7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숙성하면 톡 쏘는 느낌을 주는 류코노스톡이 잘 자라게 되고요. 그보다 온도가 높으면 락토바실러스균이 잘 자라게 되는데요. 류코노스톡 젖산균은 탄산가스를 생성하는 특성이 있어 시원한 맛을 높여주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김치 맛을 내고요. 반대로 락토바실러스균이 많아지면 신맛이 더 강해지면서 비타민, 효모, 단백질 등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